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수급이 될 것 같은데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시장은 힘없이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것인지 종목 스나이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쪽으로는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내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좀 판 것 같습니다. 팔아가지고 시장도 1950선까지 이제 내려가 버렸는데요. 조금 목요일입니다만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상당히 개별주에 많이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인 5종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죠. GKL, 메리츠 화재, 호텔신라, 오스템 임플란트, SM 있었는데 메리츠 화재는 오늘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55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그런 호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기관의 매수세가 잠깐 좋게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도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새 45,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GKL입니다.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관련해서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나왔던 이야기는 지난 1, 2월 달에 드롭백이 좀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지노를 어떤 실적을 체크할 때는 매출은 드롭백, 영업이익은 홀드율로 체크합니다. 드롭백은 캐시를 바꾼 걸 말하는 것이고요. 홀드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카지노가 고객과의 게임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홀드율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영업이익은?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고객이 만약에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따버리면 카지노는 손해겠죠. 근데 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지노 실적을 체크할 때는 드랍백이 증가하는 것을 메인으로 삼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GKL의 어떤 사상 제고가를 만들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추가 전략 드리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32,700원까지 올라가면서 GKL이 거의 52주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 그래도 오늘 어제 사실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어요.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급 인사만 있다 보는 것이고 사실 GKL이 파라다이스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실적 기준으로는. GKL은 파라다이스보다 퍼가 20 밑에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조금 높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 관점에서는 GKL에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야겠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골든크로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바로 이거 그냥 보면은 매수 신호가 맞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약간은 차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박스권 상단인 한 33,000을 뚫었기 때문에 차익 구간의 어떤 조정인 폭은 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판단으로는 32,000원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지노주들은 조정시 매수 기법으로 접근한다면 약간의 조정 자체가 새로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석유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중국의 PMI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기관들은 오늘은 그래도 개별주 쪽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탄력이 좋았던 5종목 좀 살펴드리면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한일이화, J컨텐트리, 서부TD. 서부TD는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이죠.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는 원래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움츠렸다가 호텔 사업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코스닥이 있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한일이화는 사실 오늘 어떤 보면 특징주였죠. 지금 현재 1,700억 정도 횡령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기관들이 이걸 알고 샀을 거예요, 모르고 샀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내용을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케미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탑픽 종목으로 좀 뽑았습니다만 조금 글쎄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뽑아봤다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주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HSBC PMI 예비치도 사실은 예비치가 기대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었죠. 원래 그 전달 2월 달에 워낙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래 기대치가 좀 낮은 상태였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5월 정도 되게 되면 매크로 중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이런 섹터 자체가 조금은 실적은 부진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오랜만에 좀 들어왔지 않나 보겠고요. 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호석유가 106,500원까지 가면서 6.5%
10% 급등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도 적절을 했고 가격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일단은 10만 원 정도가 단기 쌍바닥이죠. 지난 10월 달 정도에 10만 원 형성하고 나서.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12월 달에 1개월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2.5개월, 즉 2달 반 정도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적 접근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맞물리면서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갈까 안 갈까는 좀 고민해야겠는데 일단은 20일 위에 그 수급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팡팡팡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한편으로 단기 바닥을 찍었지 않나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기 때문에 벌써 뭐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제가 판단으로 한 11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 바닥을 타지는 과정이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베팅할 차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단기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는 금호석유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GKL을 말씀하셨는데 GKL은 오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바도 있었죠. 이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 3일 연속 장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는 배제하고 좀 큰 것만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큰 게 별로 신고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대표적인 5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보인 종목 중에서 농우바이오, 서흥캅셀, 성도ENG, 태림포장, 엔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ENG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일러 200억 정도 보일러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야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태림포장은 정말 잘 갑니다. 지난해 한 영업이익 자체가 100% 증가했다는 거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흥캅셀입니다. 서흥캅셀은 제가 진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의약용 캡슐 그 제조업사입니다. 그래서 뭐 하드라 소프트웨어 캡슐을 만들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적인 제약사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중심에 이 서흥캅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 성장률을 접근하다 보면 이 종목 자체가 정말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50일 신고가의 기염을 토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과연 언제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추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주식이 사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월봉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흥캅셀의 월봉을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회사가 2010년도부터 10,000원에 딱 올라온 이후부터는 상승 랠리가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주시장의 큰 하두가 이 제약이라든지 의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본 관점에서 보니까 글쎄요, 이 양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힘이 좋아서 계속 갈 것 같은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이게 음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는 늘 드립니다. 50일 신고가는 사실 보유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제 욕심인데요. 한 23,000원 초입 정도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초폭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수종 가운데 하나인 의료기기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회사 삼성메디슨 및 최근 인수한 뉴로로직과 함께 단일 부스를 꾸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전시회는 3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관람객 수는 6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건강관리 전문 전시회입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의료기기 자회사들과 함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의료기기 사업팀을 의료기기 사업부로 격상하고 조수인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수장에 임명하는 등 의료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수인 의료기기 사업 부장은 앞선 IT와 모바일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각계 전문의들과 적극적인 연구 협력에 나서서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심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전망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이 이제 21일이죠. 21일부터 기사를 보니까 24일까지입니까? 코엑스에서 제29회 국제의료기기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가 참가를 하고요. 많은 기업도 참석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파이가 상당한 금액의 어떤 그 수주 계약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는 거고 삼성은 이제 2010년도로 제가 좀 기억이 나네요. 2010년도 정도에 삼성은 실제적으로 신수종 사업 중의 하나로 바로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자회사죠. 삼성 메디슨을 선두를 해가지고 사실 메디슨도 그래서 삼성이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두를 해서 이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SK텔레콤을 선두로 해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자체를 어느 정도 신수종 사업을 포함하면서 사실 대기업들도 이 부분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대기업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맞물리면서 사실 이러한 데 관심이 좀 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헬스케어나 의료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헬스 사업이라든지 재료 산업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죠. 고령화라든지 웰빙 문화 그리고 복지 문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젊고 탱탱하게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도 올해 새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헬스케어 육성 산업까지 맞물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 또 한편 더 좋은 거는 대기업까지 이렇게 손 걸고 나섰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그리고 2013년에도 그 부분이 가지 않나 보겠고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3가지 카테고리는 첫 번째가 건강검진이죠. 이제는 치료보다는 예방 단계에서 먼저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살펴드린 52주 진국과를 같은 성캅셀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인포피아라는 종목도 이제 SK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종목도 마치 이런 진단, 건강검진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프면 조금 손해잖아요. 아프기 전에 먼저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IT 기계, 의료기계 스마트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기존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한 장 찍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아프진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잠깐 병원을 좀 자주 다니는데요. 이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요만한 그 태블릿북을 가지고 제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의료기기 자체가 IT화 된다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좀 은배를 했습니다. 선별을 했는데 휴비치라든지 비옥스 같은 종목이 있죠. 비옥스 같은 종목도 직관이 엑스레이인데 고해상도 엑스레이를 만든 회사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저는 사실 이건 다 좋은데 맨 3번째 카테고리가 마음에 참 들어요. 제가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의료 시장 자체도 미용 시장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미용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런 이쁘게 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분들 중년층부신들도 보톡스라든지 많은 시술을 하고 있죠. 그런 기능 자체가 계속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있죠. 보톨림 톡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주 회사 주가가 어느새 10만 원까지 훌쩍 넘어가는 기능이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니까 성기능 개선 시장이죠. 사실 이쪽 시장 자체가 약간 음성적인 시장인데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제약회사, 한미약품 이런 것도 작년도로 기억나네요. 화이자의 비아그라 복제 그 신약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엄청 크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의료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대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문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다가 타이밍이 올 때는 계속적인 매수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령화에 맞춰서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면서 앞으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서훈캅셀 그리고 휴비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구체적인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사실 오늘도 좀 양봉을 기대했습니다. 양봉을 기대했는데 오늘도 또 1950포인트 또 종가 저가까지 밀려버리네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공습 훈련을 한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건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역시나
내려갈 때도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3천억을 팔았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6,800계약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선물 계약 매도 자체가 프로그램 시장, 기계까지 매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선물이 팔고 기계가 팔면은 제가 어저께도 계속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차익 바스켓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을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골고루 팔았습니다. 밑으로 쫙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펀드의 비중 줄이겠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 잠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돈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데이터 정리를 잘하는데요. 자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분석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헤지펀드 블랙록 자산운용이 있죠. 이쪽에서 iShares EM ETF에서 환매 물량이 좀 나왔다 그럽니다. EM은 이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시장을 말하는 곳이고 실제로 보니까 한국과 대만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5일 평균 순매도 규모 10만 주씩 팔지 않습니까? 순매도 규모가 증권사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5일 평균치를 말한 겁니다. 전 거래일 내 최고 수준을 팔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급 자체가 투자자별 동향을 보더라도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천 거래일이 맞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10만 주 이상 외국인이 파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전체 시장 자체는 사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ETF 리밸런스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나 하고 보는데 난데없이 또 헤지펀드에서 팔아버리니까 시장은 쉽게 빠졌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조금 강하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많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수는 굳건히 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종목들의 힘은 확실히 지난주부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중요한 것이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 느끼는 체력, 시장의 강도를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제 느낌상 보이는 바대로 조금 약해졌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수급이 망가져서 지금 빠지는 것은 결국으로 수급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기회를 기다리시고요. 내일장 한마디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낙폭 과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하지만 그 낙폭 과대에서 나오는 말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겠죠.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글쎄 저도 좀 양봉을 기대합니다. 양봉을 기대하면서 내일장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